반갑습니다. 저는 우리의 인연이라는 결혼정보회사 대표 강바다라고 하고요. 저희 우연히 이제 대한민국 연애 1등 유튜버 김달님이 저희 그 총괄 마케팅 이사로 계시고요. 네. 같이 지금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프로필 하나씩 볼게요. 일단 여자분이시고 생년월일이 86년, 키가 일단 158이고 체중은 45kg. 술은 안 마셔요로 돼 있다. 아예 술을 일절. 네. 아무래도 남녀가 데이트할 때 보면 가볍게 뭐 맥주 한 잔, 뭐 칵테일 한 잔 정도는 하는 거를 선호하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그 정도도 못 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칵테일인데 도수가 가장 낮은 건 한 잔 정도는 괜찮습니다. 무알콜 칵테일 한 요 정도? 네. 그러니까 짜는 좀 할 수 있는 정도? 그럼요. 그 정도. 물로도 짠할 수 있어요. 느낌이 안 나는데. 그리고 담배는 안 피신다고 돼 있어요. 남자분 흡연 여부도 좀 궁금해요. 담배 피는 남자 어때요? 담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만약 전담이면 조금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그 전담도 연달아 계속 핀다든지 이러면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흔히 말해서 꼴초급에 네. 뭐 너무 많이 피시는 분 아니고 근데 일단 전담까지는 오케이다. 연초는 절대 안 되고. 연초는 안 되고. 그리고 문신은 없으시고 요즘 워낙 좀 문신 많이 하시는 분들 계신 남자분이 만약 문신이 있는 건 어때요? 뭐 가벼운 레터링 정도나 아니면은 가벼운 정말 작은 레터링 정도는 괜찮은데 이왕이면 없었으면 그 또 눈에 띄게 크게 그리신 분 계신데 그런 건 안 될 것 같고. 종교가 기독교로 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어느 정도 이제 기독교인지 좀 여쭤보고 싶고 저는 이제 보통 질문을 전도 하시는지 얼마나 자주 교회 가시는지 좀 여쭤보거든요. 교회는 지금 일주일에 한 번 가고 있고요. 그럼 전도도 사실은 하고 있고. 그 반대로 여쭤볼게요. 남성분 종교는 어떤 거? 무조건 기독교여야 돼요? 기독교이거나 무교이시거나 했으면 좋겠죠. 그리고 종교에 대한 거부 반응이 너무 심하신 분은 아무래도 어려우실 것 같아요. 기독교에서 그럼 만나서 연애해 보신 적이 있는 거예요? 제가 한 교회만 꾸준히 다녔었는데 거기는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아요. 제 또래보다는. 그래서 너무 가족 같은 거죠. 조금씩 이제 좀 딥하게 좀 이제 스펙적인 부분도 좀 여쭤볼게요. 그 최종 학력은 고졸로 되어 있으시고 직업이 물류센터 알바랑 유튜버로 되어 있어요. 얼마나 혹시 이 10개월 됐네요, 벌써. 그 유튜브 하기 전부터 이렇게 네, 하기 전부터 다녔어요. 그 일반 회사나 이런 거 안 다니시고 아직 아르바이트 하시는 이유 좀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원래 제 취업도 하려고 했는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취업이 쉽지 않구나라는 걸 느꼈고 그러던 중에 이제 알바하면서 유튜브를 했는데 유튜브도 점점 재밌어서 직장에 들어가면 제가 유튜브를 지금만큼 열정을 쏟아부을 수 있을지 사실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유튜브를 지금까지 계속 하게 됐어요. 자산 정보를 봤는데 아예 공란이더라고요. 지금은 없어서 앞으로 모아야 하는 단계예요. 그 이건 혹시 아버님 아프신 거랑 좀 관련이 있다고? 네. 근데 아버님께서 아프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병명 좀 조심스레 여쭤봐도 될까요? 뇌병변으로 중풍. 계속 누워 계셔야. 혼자 왔다 갔다 거동하기엔 아직은 괜찮으세요. 병수발을 그럼 지금 직접 다 하고 계신 거예요? 약간 보조의 개념이라서 뭐 24시간 붙어서 뭐 병수발 든다기보다는 아빠가 손이 조금 불편하시니까 요강을 비워드리는 일, 그 다음에 뭐 어디를 가야 할 때 이럴 때 옆에서 이제 같이 가드려야 된다든지 반찬은 또 이렇게 갖다 주시고 하시는 분이 계셔서 집안일 같은 거 이제 제가 하고 그리고 아빠가 가끔 다리 힘이 풀린다거나 집에서 그러면 이제 약간 일으켜 드리는 정도? 대소변을 받을 정도는 아직 아니신 상태세요. 결혼을 하시게 되면 출가를 해야 네네. 되는 거잖아요. 네네. 아버님을 모시고 사는 게 아니라면 남편분이랑. 네. 그럼 그때는 아버님은 어떻게 되시는 건지? 그때는 아빠한테 이제 요양원을 가시는 게 어떻게 설득을 하거나 근데 아직은 거동할 수 있으니까 요양원 최대한 미루고 싶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좀 제가 아빠랑 가까이에 지내던지 좀 자주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거리에 제가 있던지 아니면 요양원으로 아빠한테 설득을 하던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본인에 대한 성격이나 관심사 취미 이제 연정님 본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면 돼요. 네. 관심사 취미 이제 영상 편집이랑 K 드라마 드라마 보는 거 좋아하세요? 어떤 장르 좋아하시는 거예요? 어떤 인생 드라마 뭐 있어요? 태풍 상사처럼 인생에 굴곡진 사람들이 내 이야기 같아서. 성공해 나간 그런 스토리를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그래서 이태원 클라스처럼 박세로의 밑바닥에서부터 올라. 본인의 성격의 장단점 뭐라고 생각하세요? 장점이라 하면 이제 약간 밝은 거? 근데 또 단점이라 하면 솔직하게 제가 감정 기복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집에 아프신 분들이 계신 분들은 좀 공감한다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게 집에 아프신 분이 있다 보면 감정이 좀 약간 다운될 때가 있어요. 감정 기복이 저는 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있더라고요. 어떻게 알았냐면 예전에는 편한 사람만 만나서 대화를 하면 됐었는데 지금은 아예 모르시는 분들도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저도 모르게 이제 감정이 격해질 때가 있다든지 나도 모르게 감정이 욱 해가지고 목소리 살짝 톤이 올라간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저도 제 스스로 내가 이런 부분이 있었네 하면서 조금 알게 된 부분이 있어요. 지금 좀 노력하는 거는 뭔가 그런 감정이 조금 격해졌을 때 목소리 톤을 최대한 낮추고 말을 해야겠다 하고 그걸 좀 지금 연습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좀 많이 상대방한테 맞추고 너무 좋아하면 맞추려는 게 강해요. 그 사람이 애가 아닌데도 이거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자꾸 챙겨주려고 하고. 마지막 연애가 언제예요? 6년 됐나? 6년? 6년 사이에는 아무 뭐 이런 썸? 이런 것도 싸움 없고 그냥 6년 전 연애가 마지막이고 그 전에는 또 14년이란 텀이 있고. 14년? 그럼 20살 때 연애해보고 네, 그리고 이제 쭉 지내오다가 연애 경험이 많이 없어가지고 남자분은 진짜 없어요. 이 남성분은 절대 나를 좋아하지 않는데 이 사람 나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약간 그런 착각도 하고. 연애를 많이 하셨던 건 뭐 이제 개인적인 사정 네. 하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6년 전, 14년 전에 2번 겪었던 본인의 모습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신 버전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다시 태어나면 어때요? 연애 많이 하고 싶어요? 아니. 연애 많이 못 해본 거 후회 없어요? 후회는 하는데 제 성격상 그러지 못할 거라는 걸 알아서 돌아가도 별로 많이 못 만날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라도 어때요? 지금부터는 다음 사람 무조건 결혼이에요? 아니면 일단 연애라도 좀 일단 좀 해보고 싶어요? 어때요? 순서는 연애부터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생각이 약간 고지식해서 그런지 막 또 사귀면 결혼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해서 약간 압박감을 항상 느껴요. 누군가를 어릴 때부터 누군가를 만나면 결혼해야 되지 않을까. 가볍게 만날 수도 있는 것도 밥만 먹고 와 이런 것도 내가 사귀지도 않았는데 왜 가서 밥을 먹고 와. 못 나가겠는 거예요 제가. 40살인데. 아직도 그 어릴 때 그 생각에 계속 갇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가볍게 나가서 밥을 먹는다. 이 가벼운 이 단어 자체가 약간 저한테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연정님이 어떤 사람인지는 알겠고 그럼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연정님의 이상형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일단 이상형 나이로 적어준 게 최소 나이가 36살, 4살 연하, 그리고 최대는 45, 5살까지 오르는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4부터 플러스 5까지. 마이너스 4는 왜 마이너스 4예요? 남자들이 결혼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나이대라고 들어서 거기까지 열어놨습니다. 플러스 5는요? 플러스 5는 그냥 나이 차이 많이 안 나고 가장 이상적인 것 같아서 그렇게 해놨습니다. 오케이. 저는 상담할 때 꼭 이 말씀을 드려요. 남자들 누구나 다 뭐 수지 만나고 싶고 카리나 만나고 싶고 장원영이 이상형인 것처럼 그건 정말 꿈에만 있는 이상형이고 현실적인 이상형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면 저희는 꿈을 꾸게 해드리는 곳이 아니라 현실 결혼을 시켜드리는 곳이거든요. 미리 말씀드릴게요. 36못 만나요, 연정님. 연정님이 4살 연하 만난다?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4살 연하 소개해드릴게요 라고 하는 결정사가 저는 사기꾼이라 생각해요.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거고 현실적으로 좀 본인이 생각하는 나이 폭을 어디까지 넓힐 수 있는지거든요. 왜냐면 연하는 솔직히 말하면 현실 조금은 힘들어요. 위로 어디까지 올릴 수 있어요, 나이를? 47. 7살까지. 관리 잘 된 40대 후반이나 아니면 50대. 절대 안 돼요. 또 50대를 제가 주위에 뭐 만나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50대는 못 만날 것 같아요. 외모는 호감형이었으면 좋겠다. 얼굴 많이 봐요? 많이 봐요. 근데 이게 제 눈에 잘 생겨야 되고 제가
예전에 좋아했던 사람이 그렇게 잘생긴 사람이 아니거든요. 왜냐면 제가 교회에 한번 데리고 간 적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사람들 반응이 전혀 없었어요. 이제 다들 그때만 해도 사람들이 저보고 다 너 눈은 높다 이랬는데 내가 막상 데려가니까 그 얘기가 전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 눈에 잘생긴 건데 제 3자가 아무 말도 안 했으면 그 사람들이 더 정확한 거잖아요. 외적인 얘기를 아무도 안 하더라고요. 저희 우연은 다른 결정사랑 다르게 저희 오실 때 꼭 전남친, 전 여친 근데 연애하신 지 오래되는데 뭐 썸남이라도 사진 갖고 오라고 꼭 말씀드리거든요. 혹시 다 삭제했는데. 갖고 오셔야 되는데 제가 좀 봐야 되는데. 삭제했으면 왜냐면 어떡해요? 저는 이 말을 믿지 않아요. 왜냐면 여자들 정말 입버릇이에요. 내 눈에 잘생겼다 해서도 근데 객관적으로 보면 본인이 더 못한 경우도 많아요. 저는 이 말을 아예 믿지를 않아요. 근데 남들 눈에 봤을 때 못생겼는데 내 눈엔 잘생겼다? 그건 외모를 안 보는 게 맞아요. 근데 남들 눈에도 평범해 보이는데 내 눈에 잘생겼다? 그건 아예 느낌 자체가 아예 다른 얘기거든요. 이제 잘 뜬다. 예예요. 뭐야 괜찮네 외모. 이분이 몇 년 전에 외모 괜찮네 외모. 연정님이 쫓아다녔던 아니, 사람이 이게 잘 나온 거예요. 이게 잘 나오니까 다른 사진. 마랑 닮았다 마랑. 진짜 그 정도라고? 잘생긴 마랑. 아 괜찮네 진짜. 뭐야 괜찮다고요? 괜찮네. 연정님 드라마를 끊어야 돼요. 괜찮네, 그 태풍 이거. 상사 이준호 봐서 그래요. 그 드라마를 끊어야 돼요. 아 진짜 괜찮네. 괜찮아요. 잘생긴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아니, 잘생긴 건 아니에요. 안경 때문에 잘생긴 묻혀서 건 그렇지 아닌데, 일반인 중에 이목구비 따지고 괜찮아요, 얼굴형 이거 보면 진짜. 괜찮아요. 그래서 이때 제가 쫓아냈어요. 이 모습. 괜찮네. 일단 얼굴 많이 봄 적어놓고 키 얼마 봐요? 요새 남자 키 여자분들 되게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최소 얼마 돼야 된다? 원래는 175였는데 근데 최근에 173으로 내렸어요. 173으로? 네. 연정님 키가 158? 제가 20살 때 170을 만나봤거든요. 그 제가 좀 올려다 봐야 이게 남자로 느껴지는데 그때 170이신 분을 만났을 때 그때 사귈 당시 조금 이게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가지고. 그럼 이제 여기서 여쭤볼게요. 외모 괜찮아요. 170 못 만나요? 절대 안 돼요. 170, 168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될 것 같아요. 돈도 잘 모았고 뭐 스펙도 나쁘지 않아요. 그럼 만날 것 같아요. 175에서 본인이 168까지도 나머지 게 괜찮다면 내려놓은 저는 이 마음의 준비가 결혼의 첫 번째 스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김달님도 저한테 얘기를 많이 해주셨던 거고 그래서 일단 마음의 준비는 그래도 조금 됐다? 저는 사실 이걸 보는 거거든요. 소득이 상관없어요. 네. 본인보다 못 벌어도. 근데 만약 그 사람이 정말 좋으신 분이고 성실하면 오케이. 근데 이 질문하고 싶어요. 본인 연봉 3,200이라고 적었잖아요. 그게 진짜 상관이 없어서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물론 3,200 언더로 버는 사람들이 성실하지 않다는 건 아닌데 대부분은 이거보다 더 벌거든요. 그것까지 계산을 하고 얘기하시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느낌이야. 여자들이 연봉 안 번대요. 근데 스펙은 따지겠대요. 바꿔 말하면 좀 비슷한 느낌이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가진 게 없는데 그 상대방한테 바라는 것 자체가 좀 스스로한테 조금 양심의 가책? 그래서 이거는 그냥 내가 내려놓겠다. 경제적인 거를 어떻게 보면 많이들 보시는데 저는 제 상황이 이러니까 그냥 좀 이 부분을 내가 내려놓겠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남자가 여자보다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여자도 그런 사람 만나야 되고 여자가 나보다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되는 사람 만나는 거에 대해서 욕하는 게 전 찌질한 거라 생각해요. 정말 솔직한 얘기예요. 정말. 근데 나보다 못 벌어도 된다라는 마인드 자체가 사실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저는 남자가 여자 외모 보는 거 당연하고 여자가 남자 경제력 능력 보는 게 당연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궁합이 잘 맞는 조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본인보다 못 벌어도 된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근데 저는 제가 바라면 안 될 것 같아서 현실적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상형의 성격은 이효리 남편 이상수님처럼 감정적이지 않고 무던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이건 본인이 감정 기복이 있어서 좀 무던하신 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거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감정적이지 않고 무던한 사람들, 그냥 수더분한 사람들 그런 남자들 있잖아요. 그런 남자 90%는 본인이랑 비슷했으면 좋겠다는 사람들이 많고 아니면 본인보다 좀 더 밝았으면 좋겠다. 근데 감정 기복이 심한 여자는 정말 그 누구도 원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못 봤어요. 결혼 여부는 미혼이었으면 좋겠다. 와, 재혼 안 돼요? 자녀 없는 돌싱까지는 최근에 조금 열렸어요. 양육을 안 하고 있으면요? 그래도 전처와 계속 아이 때문에 소통을 할 텐데 그런 부분에 약간 미래의 불확실성을 전 굉장히 불안해하기 때문에 전처가 계속 뭐 연락을 한다든지 그 아이가 또 나중에는 또 아빠랑 살고 싶어 할 수도 있고 근데 저는 애를 키워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만약에 그런 상황이 닥치면
내가 이거 과연 잘 할 수 있을까? 그거 갓난 아기 때부터 같이 있었던 게 아니고 어쨌든 엄마가 키우다가 다시 나에게 오는 상황이 생기면 그러면 그때가 사춘기 시절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를 내가 경험이 없는데 과연 양육할 수 있을까? 그런 데는 걱정이 더 큰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자기 아기를 많이 키우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것도 뭐 좀 조심스럽게 얘기하자면 어쨌든 나이 지금 40살이잖아요. 흔히 말하는 가임기. 남자들이 이거에 요즘 유독 또 예민하고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근데 저는 그 생각은 해요. 리스크가 조금 커진다 뿐이 못 난다는 전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제 주변에 40살 넘어서 얼마 전에 친한 누나도 42살에 첫째 낳고 지금 44살에 쌍둥이가 있어서 지금 배 이만큼 나와 있고 안 되는 건 절대 아니잖아요. 확률이 좀 낮아지고 낳았을 때 조금 이제 좀 건강적인 이제 우려, 걱정 같은 건데 본인은 임신에 대해서 강한 희망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네. 자, 이제 우선순위 1, 2, 3순위에요. 일단 1순위가 얼굴. 아, 이게 그분이 진짜 생각보다 너무 괜찮았어요. 그 유튜버 진짜 마랑 느낌 나는 아주 괜찮은 분이고 2순위는 이제 나이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이는 이건 진짜 평생 기억하셔야 돼요. 진짜 연하는 진짜 그냥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고 일단 7살까지 열었고 뭐 무출 재혼까지 여셨고 3순위 이제 매력 성격 그리고 이상형 상세 정보로 적으신 게 일단 키 175 이상의 외모 호감형이었으면 좋겠고 성격은 감정 기복이 없는 무던한 성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밖으로 자주 놀러 다니시는 분보다는 집돌이인 분이었으면 좋겠다. 본인이 집돌이라서. 집을 좋아하고 많이 안 돌아다녀요. 지금은 이제 유튜브 하면서 좀 많이 돌아다니긴 하는데 일적인 거는 어쩔 수 없다 생각해요. 근데 이제 쉬는 날 뭐 어쩌다 데이트 한 번 나가는 건 좋은데 매번 그렇게 밖에서 데이트 해야 하고 돌아다녀야 되고 코스를 짜야 하고 이러면 체력이 안 될 것 같아요. 카페를 제가 진짜 좋아하거든요. 카페, 뭐 도서관 이렇게 조용히 앉아서 할 수 있는 데이트를 좀 더 선호한다? 그리고 아무래도 결혼하면 더 밖을 안 나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가끔 나가는 건 괜찮은데 대부분 결혼하고 나면 이제 집에 있지 않을까. 그렇군요. 그 외적인 거 좀만 제가 좀 여쭤볼게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남자 외모상은 동물로 보통 많이 나눠요. 대표적인 거 몇 가지 뽑아봤어요. 다들 일단 너무 잘생기신 분들이지만 그러니까. 굳이 뽑자면 아랍상 빼고는 다 호감을 느낍니다. 6가지 다 괜찮다고 하셨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요거 2개가 좀 유독 눈이 간다 있을까요? 강아지상이랑 두부상이요. 강아지상 두부상. 네. 유튜버답게 최신 트렌드. 왜냐면 요즘 결혼정보회사 상담 오시는 여성분들 진짜 90%가 강아지상 두부상? 요새 진짜 완전 대세. 진짜 대세 중에 진짜요? 대세.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 중에 살아남아야 된다. 내가 강아지상 두부상한테 어필이 왜냐면 이분들은 본인들도 최신 대세란 걸 누구보다 잘 알거든요. 과거에 비해 본인 인기가 많아졌으니까. 요거는 저희 그 우연만에 그 프로그램 중 하나인데 앞에 얘기했던 육각형이에요. 요소들을 적어놓은 거고 연정님 본인이 자가 진단을 하시는 거예요. 1점부터 10점까지 중에 몇 점인지 내 얼굴은 몇 점인지 피지컬은 몇 점인지를 자가 진단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본인이 현실적인 이상형은 적어도 1점부터 10점까지 중에 몇 점은 됐으면 좋겠다 라고 이제 솔직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만 웃을래요? 아니, 진짜란 거죠 이거. 네, 네. 그러니까 내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네. 여자 나이 평균 5점은 저는 결혼정보에서는 35세 같아요. 연정이 지금 40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건 점수가 좀 낮아져야 돼요. 40이니까 1, 2점 정도로 낮아져야 되고 저는 오히려 얼굴은 조금 높여도 될 것 같아요. 정말 얼굴만 놓고 보면 4점에서 5점까지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피지컬은 일단 키가 작으시고 뭐 일단 체형이나 뭐 몸매는 제가 모르겠지만 일단 본인이 작성하신 점수대로 하면 2점으로 하고 학력은 말씀대로 이제 고졸이 이제 보통 이제 가장 낮은 점수 그리고 모은 돈 없고 본 자산은 마이너스 1점 이거는 맞는 것 같고 본인 나이는 이제 1, 2점인데 이상형 나이는 3점 나이를 40에서 47까지 했을 때는 한 3점 정도 맞는 것 같아요. 얼굴이 3점이다. 근데 오늘 상담만으로 봤을 때 저는 3점은 절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보여주셨던 예전에 그 호감 가셨던 분 외모 플러스 지금 뽑아주셨던 그 강아지상 두부상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즘 대부분의 여성들이 다 뽑아요. 진짜 거의 6, 7점은 보시는 것 같아요. 제가요? 네, 얼굴로만 봤을 때는.
못해도 7점은 보시는 것 같아요. 물론 성격이 괜찮다면 낮출 수는 있겠죠. 근데 지금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이 정도는 돼야 그래도 뭐 흔히 여자들이 그냥 뽀뽀할 수 있지 않나? 아니면 이 정도는 돼야 내가 좀 마음이 생길 것 같은 데가 대한민국 평균 남자들의 연애 시장에서 따졌을 땐 6, 7점은 되는 것 같아요. 정말로 정말로. 내가 그렇게 눈이 높다고요? 네, 눈 많이 높으신 편이에요. 그러니까 눈이 많이 높다고 해서 절대 낮진 않아요. 그리고 평균 이상이에요. 얼굴 많이 보는 편 맞아요. 피지컬 3점 적어줬는데 일단 키 173에 관리 어느 정도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 6, 7점이에요. 대한민국 남자 평균 키 얼마인지 아세요? 173? 네. 그게 5점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 진짜요? 근데 거기에 앞에 이게 말씀 들어보니까 또 운동은 했으면 좋겠고 뭐 배 나오거나 몸도 건강했으면 좋겠고 그럼 당연히 가점 1, 2점 들어가야 되죠. 6, 7점. 아... 본인이 정말 고졸 된다 그랬고 모은 돈 없다 그랬으니까 이건 똑같이 1점으로 할게요. 네. 그러면 총점으로 따졌을 때 지금 나이는 본인이 플러스 1, 2점을 더 원하고 외모도 지금 뭐 2, 3점은 원하는 것 같고 피지컬은 4, 5점 원하는 것 같고 나머지도 여기서도 2점 여기서도 2점 하면 지금 이것만 계산해도 지금 10점에서 15점 본인이 더 많은 걸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결혼정보회사 하다 보면 가장 안타까우면서 답답할 때가 본인이 생각할 땐 본인이랑 비슷한 사람을 만나고 싶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막상 찾아와서 이 지표를 직접 눈으로 보여드리면 본인들이 그제서야 조금 깨달아요. 저는 연정님이 정말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결혼해서 저처럼 행복한 결혼생활 꼭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그러기 위hen 가장 첫 번째 자기 객관한 것 같아요. 연정님 얼굴 많이 보는 편이에요. 피지컬도 보는 편이고 평균 이상을 바래요. 물론 9점, 10점을 바라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평균 이상의 6, 7점을 바라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요즘 뭐 결혼을 많이 안 한다고들 얘기하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집값이 많이 오른 것도 있고 뭐 사회적인 거, 경제적인 거 다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것 중 하나는 여성분들이 남자 외모를 많이 보기 시작했어요. 뭐 사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여성분들이 과거에 비해서 이제 뭐 경제적인 활동도 많이 하시고 취업해서 사회생활하면서 돈도 벌 만큼 버니까 돈은 나만큼만 벌면 돼. 대신에 너 나랑 외모가 비슷해야 돼. 아니면 내가 벌 만큼 버니까 내가 잘 버니까 나보다 키가 크거나 피지컬이 뛰어나거나 외적인 게 나와야 돼. 사람들이 워낙 미디어도 발달하니까 이쪽에 꽂혀 있어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남자가 여자 외모 나이 보고 조금은 나보다 외적으로 나은 사람 만나고 여자가 본인보다 경제적인 능력이 좀 더 나은 사람 만나는 게 제가 볼 때 정답은 아니지만 그래도 정답에 가장 가까운 결혼 생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로 정말로. 근데 연정님은 심지어 본인보다 나은 사람을 바래요. 외모도 그렇고 피지컬도 그렇고. 이게 현실 세계에서 가장 결혼하기 힘든 케이스예요. 여자가 나보다 나은 외모를 보는 거. 근데 사실 그렇게 오시는 분들 대부분은 서울 4년제나 아니면 대기업 다녀서 연봉 1억 가까운 분, 아니면 여자 전문직, 흔히 뭐 골드미스라고 표현하죠. 그런 분들이 얘기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근데 정말 죄송한 얘기는 솔직히 말해서 연정님은 스펙적인 부분도 사실 조금은 아쉬웠거든요. 근데 본인보다 나은 외모를 원한다? 솔직히 말하면 좀 많이 상향원? 네, 가까운 케이스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제가 눈이 높다고 생각을 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서 좀 아직 받아들여지진 않지만 아 내가 눈이 높구나. 가슴으로 이해되진 않지만 머리로는 이제 알게 된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눈이 높아진 걸까요? 잘은 모르지만 일단 연애를 많이 안 하셨고 연애 시장에서 평가를 받을 일이 없다는 거잖아요. 내가 마음에 드는 이성한테도 까여보고 그러다 보면 내가 너무 눈이 높나? 아니면 주변 친구들한테 이런 피드백을 받다 보면 그때는 조금씩 현실적으로 되거든요. 두 번째로 드라마랑 아이돌 좋아하는 게 저는 가장 좀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연애를 오래 쉬면서 거기 나오는 이준호님 겁나 잘생겼잖아. 근데 보다 보면 환상을 하잖아요. 또 생각도 많은 편이고 그럼 어떻게 돼? 물론 이준호님을 바라진 않겠지만 그런 얼굴로 간다니까요. 요새도 이제 결정해서 오시는 여성분들 보면은 이렇게 외모를 좀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많아요. 정말 많아졌어요. 예전에 비해서 얼굴도 아까 얘기했다시피 많이 보고 특히 키, 피지컬 많이 보세요. 요새 왜소한 남자는 정말 안 보고 흔히 말해서 정말 일단 이상형 생각하고 말씀하시면 178로 시작해요. 요새 의사 168 생각보다 인기 없어요. 네. 예전에는 의사면 됐어요. 의사면 됐는데 요새는 의사 168 생각보다 인기 없어요. 다 어느 정도 외모 관리 돼야 되고 키도 최소 뭐 173은 돼야 되고 기본적으로 특히 몸, 어깨 왜소하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이 정도 되니까 나랑 비슷한 외모를 바란다고 하는데 세상에는 이쁜 여자보다 잘생긴 남자가 더 유니크해요. 더 귀해요. 거기에 키에 거기에 자기 관리까지 그 가치는 한없이 올라가요.
그리고 웬만하면 이미 어렸을 때 채간 것도 맞고 연애 많이 해본 여자들은 기가 막히게 알아보고 일찌감치 채가요. 제가 또 궁금한 게 아까 이제 연정님께서 36살까지는 열어두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대표님께서는 이제 절대 못 만난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궁금해요. 36살 남자가 결정사 와서 찾아와서 얘기를 뭐라고 할까요? 남자 나이 36이면 저는 10점 주거든요. 남자 나이 제일 전성기 있는 나이예요. 돈도 웬만큼 벌고 어느 정도 모았고 외모도 나쁘지 않고 관리돼 있으면 이 사람이 몇 살 찾을 것 같아요? 20대 중반 찾을 것 같아요. 20대 중반까지는 아니더라. 보통 20대 후반이나 못해도 30대 초반? 무조건 36살 남자 가서 36살 찾는 경우 거의 못 봤어요. 있으면 나머지 걸 엄청 봐요. 근데 그런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을 원한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과연 진지한 만남일까? 나이 많은 여자가 뭐 쉬워 보이고 외로움 많이 탄다고 그렇게 안 좋게 생각하고 진짜 하룻밤 지내려고 하는 그런 나쁜 것도 많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대한민국의 남자 연하, 여자 연상 커플도 통계청 자료 보면 한 15% 정도는 되더라고요. 있긴 있어요. 근데 결정사에서 아니면 제 주변을 봤을 때 보면 일단 여자들이 얼굴 피지컬이 꽤 괜찮은 분들이 많고 자기 관리 잘 돼 있고 그분들 공통점이 연애를 정말 많이 해본 사람들이에요. 남자 연하가 여자 연상을 만난다는 건 일단 기대하는 게 있어요. 그 나이 어린 여자 만난다는 게 생각보다 피곤해요. 남자는 항상 잘해줘야 하고. 근데 연상한테는 사실 그런 게 거의 이들이 나한테 잘해주는 게 보통 이제 기본 베이스로 깔고 들어가거든요. 객관화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생각이 조금은 달라지셨는지. 최근에 좀 생각이 달라지고 있긴 해요. 원래는 저는 약간 목에 칼이 들어와도 돌싱은 안 돼. 약간 이런 주의였는데 그 사람이 괜찮다면 그러면 돌싱도 괜찮을 수 있겠다. 여기까지 좀 내려놨어요. 근데 이제 제가 외적인 게 그렇게 눈이 높은지 또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또 이렇게 객관적으로 눈이 높습니다라고 얘기해 주니까 아 이게 눈이 높은 거였구나 이제 알았으니까 저도 제 상황을 알기 때문에 사실 남자의 경제적인 걸 내려놓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아 외적인 것도 내가 앞으로는 더 내려놓도록 노력을 좀 해야겠다. 결혼은 여기 있는 거고요. 그 앞에 연애가 있어야 되고요. 그 앞에 그럼 내가 마음에 드는 남자가 나타났을 때 유혹하고 매력 어필하실 수 있어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아닌 것 같거든요. 경험치가 없어서 연정님이 못났다가 아니라. 그래서 우연해서 연정님을 결혼시켜 줄 수 있을까를 보면 솔직히 말하면 좀 어렵습니다. 제가 대표로서 좀 죄송한 얘기지만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포인트가 어딘가요? 모은 돈이 아예 없다는 거. 이런 분들은 사실 결정사에 없어요. 뭐 차라리 사회생활 한 지 얼마 안 됐다. 그러면 그럴 수 있는데 요새 여자들이 남자의 얼굴이랑 피지컬 많이 본다고 하죠. 그럼 남자들이 뭐 많이 보는지 알아요? 여자의 경제관념을 많이 봐요. 얼마 모았는지. 제가 좀 죄송하네요. 네네. 거절을 당한 건가요 그러면? 네, 저희 솔직히 받을 수가 없어요. 네. 이게 결혼이라는 게 어쨌든 평생의 동반자를 찾는 거잖아요. 사실 외적인 거는 오래 안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결혼을 내가 목표로 한다면 앞으로는 이제 타협이라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전에는 타협은 없다 내 인생이 약간 이런 주의였다면 지금은 우선순위가 뭔지를 먼저 좀 깨닫게 됐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과감히 내려놔야만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제 스스로 눈이 높다는 걸 알았으니까 이걸 낮추고 싶죠, 저도. 근데 이게 내가 마음 먹은 대로 이제 될지 안 될지는 앞으로 이제 제가 사람을 만나봐야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연애를 하면 다 퍼주는 성격이거든요. 집에 예를 들어 1+1 로션을 2개를 득템했어요. 그럼 하나는 꼭 남자친구한테 준다든지 그 집에 뭐 계란을 삶으면 만날 때마다 막 바리바리 싸들고 나가서 이것 좀 먹어봐 하나씩 퍼줘요. 그래서 좀 상대가 쉽게 나를 질려하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만약에 내가 나중에 결정사가 됐건 아니면 자만추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 남자의 진짜 모습을 빨리 캐치할 수 있는 그런 꿀팁이 있을까요? 그리고 대처를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일단 질문 하나만 해볼게요. 왜 퍼줘요, 연정님? 그럼으로써 제가 이 사람한테 사랑한다는 걸 표현하고 싶어요. 막 내 감정을 표현하고 싶은데 그런 부분을 제가 미숙하다 보니까 이제 행동으로 이제 자꾸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뭔가를 해줌으로써 제가 또 행복해요. 그럼 그 남자가 그렇게 잘해준 거에 있어서 진심으로 고마워했어요? 아니면 당연하게 여겼어요? 처음에는 고맙다고 하지만 사람은 익숙해짐의 영역에 다가서면 이제 당연하게 되거든요. 처음에는 고맙다고 당연히 하다가
나중엔 그런 얘기를 못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불안의 영역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잘 해줘야지 이 사람이 안 떠나가진 않을까. 제 어릴 때 연애가 그랬던 것 같아요. 무조건 잘해줘야지 이 사람이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잘해주는 건 뭐 당연히 좋죠. 근데 과도하게 잘해주면 당연한 줄 알아요. 그 어느 정도의 긴장감? 그 텐션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너무 굳이 그렇게까지 잘해줄 필요 없다. 잘해주는 건 좋은데 투머치 과하게 잘해줄 필요 없고, 그리고 상대방이 이거에 대한 고마움을 못 느끼는 사람은 저는 잘못된 것 같아요. 당연한 감정이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감사함을 느끼는 거, 그리고 감사함을 느끼게 만드는 것도 연정님의 어느 정도의 그 경험이 쌓이다 보면 이런 스킬적인 부분인 것 같고, 연애 많이 해봐야 돼요. 그리고 속된 말로 개새끼, 나쁜 새끼 많이 만나봐야 돼요. 걔네는 행동 패턴이나 이런 게 뻔해요. 왜냐면 공통점이 있거든요. 연정님만 만나진 않을 거고, 그리고 연정님이랑 오래 만날 생각이 없을 거예요. 그냥 흔히 말하는 뭐 스킨십 이런 게 목적인 채로, 아니면 연정님을 함부로 대하거나. 연정님 무조건 잘해주는 사람인 걸 아니까. 이런 나쁜 새끼를 저는 어릴 때 꼭 만나보라고 주변 동생들이나 주변 여성분한테 정말 많이 조언을 해요. 사람이 쎄하다, 촉이 안 좋다는 단 하나예요. 그런 비슷한 경험을 해봤으니까 본인이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연애를 많이 해봐야 되고, 나쁜 새끼는 어릴 때 만나야지 좋을 거예요. 근데 적어도 그분을 만나면서 안 좋은 경험이나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러면 다음번에 그런 사람을 만날 확률이 제로까지는 아니지만 적어도 예전에 80%였으면 60%, 50% 낮아지고, 또 그런 걸 겪다 보면 20, 30% 겪게 돼요. 그러면서 본능적으로 이 새끼? 예전 그 새끼랑 비슷한데? 쎄한데? 그럼 그때는 피해야 돼요. 근데 이게 없으면 얘가 똥인지 된장인지 몰라요.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이 나이에 연애를 많이 해볼 수 있을까도 걱정이, 이제 나이가 너무 많아서. 근데 한 번 연애를 하면은 결혼까지 생각을 하니까 짝줄 사람 생각도 안 하는데. 근데 그것도 문제예요. 물론 결정사에서 만나서 결혼을 전제로 하지만, 결정사에서 만난다고 첫 만남에 그래서 우리 언제 결혼할 거예요? 애는 몇 날 거예요? 이런 질문 절대 하지 않아요. 소개팅이랑 똑같아요. 그리고 너무 앞서가지 마요. 일단 썸도 좀 타고 손도 좀 잡고 그러면서 이제 가슴 좀 설레이는 것도 느껴. 오씨, 이게 얼마만이지? 이런 것도 좀 느껴보고, 그러면서 이제 뽀뽀도 하고 키스도 하고 이렇게 스킨십도 하고 뭐 같이 집데이트도 하고 이러면서 차근차근 밟아야 되는 단계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지금 무시한 채 너는 만나 무조건 결혼? 그거 남자들 엄청 부담스러워하지. 제가 알기로는 손을 잡으면은 거의 결혼까지 해야 거의 아니, 나는 아예 밥 먹으러 나가는 그 순간부터 이미 그 소리로? 사고가 이미 결혼해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뭐 누가 소개시켜준다 해도 그냥 밥만 먹고 와 하는데도 이게 부담스러워서 거절하게 되는 거예요, 막. 편하게 그냥 친구 만나러 간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소개팅 들어오는 거 있으면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복권도 구매해야 당첨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뭐라도 해야 돼요. 소개팅에 들어오면 나가봐야 돼요.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지금은 경험치를 쌓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마흔이어서 늦은 감도 없지 않아요? 44세 결혼하시는 분도 있고 46세 결혼. 대신 그때 돼서 이제 나이를 좀 더 열어야 되겠죠. 근데 지금 아무것도 안 하면 또 집에서 가만히 있으면 42 돼요. 누구라도 일단 만나서 남자랑 얘기라도 해보라고. 얘기라도, 대화라도. 이건 꿀팁이다. 네. 원래 대화조차도 안 했거든요. 저는 피하고 막. 근데 요즘 제가 들으면서 네. 제 주변에 남자 연정이가 있거든요. 진짜로. 남자 연정이가 있어요. 진짜. 네. 연정님처럼 연애 안 한 지 꽤 오래된 형님이 한 분 계세요. 그 뭐야, 주짓수 브라운 벨트라고 엄청 높은 거거든요. 네. 타고 얼굴도 꽤 나쁘지 않아요. 괜찮아요. 나이도 본인보다 많고 학교도 좋아요. 서울 상위권 선제 나오고 지금 일 잠깐 쉬고 계시긴 한데, 그분한테 여쭤봐야 돼요. 여쭤봐야 되는, 혹시 괜찮은 소개팅 한번 하세요. 점 있고 꽤 괜찮아요. 그리고 연애 많이 안 해봤어요. 아까 이상형 완벽한 제 이상형인데. 진짜로? 이건 결정사 만남이 아니라 괜찮으시면 제가 형님한테 소개팅 할 생각 있는지 한번 물어볼게요.